안녕하세요. 두일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지금 네트워킹 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웹으로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네트워킹 부분에 이제 처음 했을 때 소켓이라고 하는 걸 알아봤고요. 소켓은 이 두 개의 컴퓨터 간에 뭐 이게 모바일 단말이 됐건 또는 PC가 됐건 두 개의 컴퓨터 간에 통로를 만들어주고 그 통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HTTP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웹페이지, 웹브라우저에서 보는 그 웹페이지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지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게 서버에서 자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요청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규칙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게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HTTP라고 하는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약속인 거죠. 자, 이런 형식으로 보내면 내가 이해를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고요. 이 HTTP라고 하는 게 이제 옛날에는 이 앱이라든가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얘기되기 전에 그때는 무선 환경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HTTP를 많이 사용을 못했어요. 데이터 주고받을 때 모바일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양이 워낙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단말 성능도 좋아지고 무선도 좋아지면서 사실상 이 네트워킹이라고 하면 소켓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웹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웹을 사용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권장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이걸 사용하는 경우에도 속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일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소켓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웹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기죠.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의 그 뭐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준으로 딱 정해져 있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빨리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대신 보안에는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해킹이라고 하죠. 중간에 끼어드는 그런 상황들은 좀 더 취약한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있죠. 물론 이제 보안에 대한 그걸 다시 강화시키는 방법들이 또 별도로 나와 있고 필요하다면 그걸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 HTTP라고 하는 웹 방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는 자, 여기 자, HTTP URL 커넥션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 게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걸 쓰게 되면 우리가 조금 이따 한번 해보겠지만 아무래도 코드 양이 좀 많아지는 자, 그런 불편함은 있어요. 그리고 일일이 우리가 자, 스레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핸들러를 써야 되는 자,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쓰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그래서 OKHTTP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볼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쓰면 여러분이 이제 스레드나 이런 거 신경 안 쓰도록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도 있습니다. 볼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실제 앱을 만들 때 구성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HTTP라고 하는 걸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를 보기 위해서 자, 먼저 HTTP URL 커넥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HTTP 요청하는 방법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앱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을 하고요. myHTTP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봅니다. 자, 패키지 이름에서 my자를 빼고요. 자, done. 그 다음에 next, finish 눌러봅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화면에다가 입력 상자 하나와 버튼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웹 서버 다른 곳을 우리가 직접 접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웹 서버를 만들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시간적인 거나 또는 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소켓 서버 만들던 것처럼 직접 만들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라든가 다음같이 기존에 웹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뿌려주는 방식을 한번 고려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화면에다 한번 뿌려줄 거예요. 그러면 activity main.xml로 와서요. 자, 아래쪽에 텍스트 탭을 눌러서 원본 XML을 보고요. 자, 이게 자, relative layout 또는 linear layout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자, 최상위 레이아웃을 이걸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넣어야 되겠죠.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고 vertical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자,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linear layout이라고 하고 여기에 match parent, wrap content. 자,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넣을 수 있겠죠.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고 horizontal이라고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자, 버튼 하나와 입력 상자 하나 한번 넣어 볼 겁니다. 디자인 탭으로 다시 가보죠. 자, 그러면 버튼 하나를 여기다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버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입력상자, 자, 이게 plain text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럼 이걸 갖다가 버튼 아래쪽에 추가를 해봅니다. 이런 형태가 되네요. 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자, 요청하기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도록 하고요. 입력상자에는 표시된 게 아무것도 없도록 처음에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입력상자도 미리 넣어놓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http라고 하고요. 땡땡 / m.naver.com 뭐 이런 URL을 한번 넣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그럼 여기 입력한 URL을 가지고 와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http 방식으로 자, 요 사이트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본 데이터를 받을 거고요. 이걸 웹브라우저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쪽에 텍스트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근데 텍스트가 양이 많으면 넘어가겠죠. 그래서 자, 스크롤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스크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아래쪽에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럼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 우리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 안에 글자가 들어가는 것만큼 자, 이게 만약에 범위를 벗어나면 스크롤이 자동으로 생기겠죠. 이 영역 자체를 일단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 스크롤 뷰라고 하는 데다가 백그라운드를 한번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View All Properties로 가서 백그라운드 색상을 한번 지정을 해봅니다. 백그라운드라고 하고요. 이거 선택을 해서 자, 컬러 간 다음에 자, 파란색 계열 선택을 하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가 이제 로그가 표시되는 곳이다 라고 한번 구분을 해본 겁니다. 자, 텍스트 뷰에 표시된 그 글자 자체는 우리가 한번 자, 보이지 않도록 자, 없애볼 수 있겠네요. 지금 글자가 이제 여기에 쭉 표시가 되고요. 영역이 넘어가면 스크롤 뷰가 보이겠죠. 자, 그럼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기능을 한번 붙여봅니다. 우리가 여기 입력 상자에 입력한 걸 가지고 와서 보여줄 거니까 edit text라고 하는 걸 변수로 만들고요. 로그처럼 표시를 할 거를 텍스트 뷰라고 해서 이렇게 변수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개에 대해서 자, find view by id를 이용해서 찾아주고 할당을 해줘야 되겠죠. r.id.edit text로 찾아서 할당을 합니다. 텍스트 뷰인 경우에는 자, 텍스트 뷰 그다음에 find view by id r.id.textview라고 이렇게 해봅니다.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 찾아주면 되겠죠.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find view by id r.id. 버튼이라고 하고요. 버튼.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하고 나서 결과를 받은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추가를 해주는데 자, 아래쪽에 추가를 하려고 그러면 자,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public 자, void printl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요. 문자열을 하나 전달을 해주면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에다가 append를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append라고 하면 추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줄로 넘어가도록 \n을 넣어주면 이제부터는 printl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우리가 만든 자, 요 영역에 계속 한 줄씩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이제 onClick이라고 하는 거를 호출했을 때 자, reques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request라고 하는 거 안에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될 텐데 스레드로 우리가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스레드를 스타트 시키는 게 낫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request thread라고 하는 식으로 자, 스레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request thread 그 다음에 thread.start를 해줍니다. 이 request thread라고 하는 거는 밑에서 정의하면 되겠죠. class request thread라고 하는 거는 스레드를 상속해서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스레드를 상속해서 만들었으니까 run 메소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http 요청을 해서 응답을 한번 받아볼 겁니다. 자, http 요청은요. 자, edit text.get text를 해보면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보이겠죠. string이라고 하고요. url string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한번 받아봅니다. 자, get text.toString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문자열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URL 객체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URL이라고 하는 객체는 new URL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URL 스트링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빨간 줄이 있죠? 자,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try catch로 한번 묶어줍니다. 자, exception 2라고 하고요. 2.print stack trace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 URL 객체가 만들어지면 url.openConnec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http URL 커넥션으로 리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CONN이라고 하고요. http URL 커넥션으로 캐스팅해서 받아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존 표준 자바에서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소켓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쓰는 것처럼 이것도 그대로 갖다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ttp URL 커넥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청을 보내고 받는 거,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화면에 뿌려주는 것까지 조금 있다가 입력을 해서 한번 기능 동작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